기획재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벌였던 두 사람의 뉴스가 오늘 하루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기재부가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을 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면서 잠적했다가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은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두 인물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 전 사무관은 경찰의 추적 끝에 신고 4시간 만에 근처 모텔에서 발견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모텔 앞에 도착하고 뒤이어 구급차도 모텔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태운 구급차가 곧바로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신 전 사무관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아침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예약 전송한 휴대전화 문자를 받은 대학 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문자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고시원 출입문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고시원에서 신 전 사무관이 직접 쓴 3장짜리 유서와 친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신고 4시간 만에 인근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발견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어제 오후 3시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시원으로 돌아왔고 이후 자정이 넘은 시각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발견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실종 신고 반나절 만에 발견됐습니다. 잠적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내 경찰이 대거 출동해서 위치 추적에 나섰는데 신 전 사무관이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IP 주소를 추적해서 결국 찾아냈습니다. 첫 실종 신고부터 발견까지 긴박했던 상황을 최승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지 약 20분 뒤 경찰이 주거지인 서울신림동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은 없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내경찰서 서장들에게 일제히 신 전 사무관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할서인 관악경찰서뿐 아니라 인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강력팀 등이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고시원 인근 CCTV는 물론 투신 가능성을 감안해 한강다리 주변 등을 확인하면서 추적에 나섰습니다. 한때 실종자가 신 전 사무관과 동명이인이라는 인터넷 보도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오전 11시 19분쯤 고려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신 전 사무관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지금 모텔에 있다면서 그냥 나라가 좀 더 좋아지길 바랐을 뿐이었다고 썼습니다. 경찰은 이 글의 인터넷 IP 주소를 추적하고 인근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40분쯤 서울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발견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신 씨가 무사히 돌아오자 누구보다도 가슴을 쓸어내린 쪽은 물론 가족이었겠지만 기획재정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신 씨의 지인들은 내일 호소문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대한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어서 오늘 신 씨 행방을 추적한 서울 관악경찰서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경찰에서도 신 전 사무관의 상태를 계속 파악할 텐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합니까? 신 전 사무관이 봉천동 모텔에서 구조된 직후 차로 10분 거리 내에 있는 가장 가까운 서울 보라매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이후 이곳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응급실에서 4시간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후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다른 구급차를 타고 지금은 서울 바깥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받고 있습니다. 예. 자,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의료진은 치료에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요? 네, 병원 관계자는 이송 당시 신 전 사무관의 상태 의식은 양호했다면서도 다만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역시 신 전 사무관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까? 네, 우선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무사해서 다행이다, 눈물이 날 지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신 전 사무관이 펼쳐왔던 주장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자, 신 전 사무관의 지인들이 내일 호소문을 발표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대학교 지인들은 이르면 내일 오전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호소문을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지인들 중에서는 신 전 사무관이 유서 형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최초 신고자 이모 씨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씨는 취재진에게 신 전 사무관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서 내일쯤 다시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자,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을 놓고 그동안의 여야는 연일 부딪혀왔습니다. 오늘 이 일을 놓고도 여야는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에게 든든한 언덕이 되겠다면서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안전하게 발견돼 안심이고 쾌유를 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익 제보자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라며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결국 저희 당이 더 든든한 당이 돼서 이 정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분들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될 수 있도록 한국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대여 공세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이 안전하게 발견됐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빠른 쾌유를 빈다며 경찰 당국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는 일축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재민 씨의 극단적 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다시금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인간적 도리도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모욕과 겁박을 중단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은 신 전 사무관 제보가 사실이면 공공부문 개혁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한편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오후에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까지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오후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겠죠? 네, 검찰 조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해서 지금 7시간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조금 전에 아까 저녁 식사를 바깥에서 했고요. 지금은 검찰청사 9층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주된 조사 내용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을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입니다. 예, 아마 지금 화면은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가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 수사관이 공개적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수사관은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예. 네, 김 수사관은 또 청와대에서 공직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을 감찰하고 사생활도 감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달리 청와대는 휴대전화 조사의 경우 공직자들의 동의서를 미리 받았고 사생활 감찰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 자, 앞서 김 수사관 변호인이 사임했지 않습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은 이제 혼자 조사를 받고 있나요? 아닙니다. 일단 김 수사관을 변호했던 석동현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을 지낸 것이 논란이 되면서 어제 사임을 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변호했던 이동찬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또 오늘 검찰청 앞에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엄마부대 회원들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김 수사관에게 정의가 살아있다 힘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입니다. 일단 제목만 있고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아직 전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JTBC의 취재 결과 김태우 수사관 측이 오늘 해당 문건을 갖고 검찰청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9일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 100여 건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날 해당 목록 등을 토대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민간인 사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건 내용은 지금까지 전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수사관을 조사했던 대검 감찰본부가 확보한 문건은 대여섯 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태우 수사관 측은 목록에 나와 있는 문건을 들고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USB에 담거나 일부는 출력본 형식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문건의 내용을 파악한 뒤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건의 조사에 따라 이번 수사의 방향이 잡힐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